자, 중2병이라는 게 무엇인가, 중2병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무렵, 중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상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때처럼 늘 말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다른 애들이, 특히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또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예. 딱 왕따 되기 딱 좋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부모들의 그런 사회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을 이 아이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자, 왜 이러냐면요, 이들 마음에 이런 심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첫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이론을 끌어다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무렵이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죠.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아이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이들의 첫 번째 목표가 돼요. 결정 요소에서. 예. 인정 욕구라고도 하죠. 근데 중학교 올라갈 나이쯤 되면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이 되면서 재밌는 건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것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뇌의 성숙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충동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사춘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시당한다는 게 매우 싫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시당한다 아닌다는 기준에 매우 민감해지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착하게 보이는 게 싫습니다. 이거는 룰을 깨고 싶고 내가 못했던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쾌감과 관계가 깊어요. 착한 대로 착하게 사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멋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저렇게 부모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엇나가는 길을 걷기 마련인 거죠. 자, 중2병 합니다. 요즘은 다 큰 어른들도 중2병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중2병이란 말을 처음에 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99년에 일본의 어느 배우가 자기가 또 중2병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게 동양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소포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건 대학교 2학년을 주로 지칭하는 말인데요. 신입생이 됐을 때는 눈치도 보고 이렇게 죽어 지내던 학생이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굴더라 라는 거를 뜻하는 말이죠.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2병이란 말은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초기 청소년이라는 거는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죠. 만 10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학제로 치면 한 5학년 무렵부터가 돼요. 예. 여러분들은 5학년 무렵쯤에 어떤 학생들이셨어요? 착한 학생들이셨나요? 예.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이 강해서 이렇게 초기 사춘기가 별로 심하지 않았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런 사회적 영향이 줄어들고 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사춘기처럼 보이는 행동들, 반대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체형이 서구화되면서 신체 발육이 빨라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2병이라는 것 자체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 주느냐, 또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는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내지는 아주 편안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 과정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중2병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2병이 온 건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는 이 이유들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지만은 일단은 이 목록들을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중2병 초기 증상 첫 번째는 방문 닫는 소리가 커져요. 예. 꽝꽝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욱하는 일도 잦아지죠.
이제 되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 내가 꼭 왜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즐겨 합니다. 자, 내가 알아서 할게. 또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죠. 자, 간혹 가다 보면 방문을 닫고 책상 배치를 혼자 바꾸려고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기가 시간이나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요즘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중학생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 초기 사춘기, 중2 시기에는요, 문자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런 게 급증하면, 이게 중2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징후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짓말이 늘어요.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하는 거짓말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정도가 나타났다면, 중2병이 생기고 있다, 내지는 이미 생겼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보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아래쪽 쪽이 나타난다면 위쪽 게 없더라도 중2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잠시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갈게요. 혹시 제 소리는 잘 들리고 있나요? 괜찮습니까? 예. 자, 그러면 중2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중2병을 잘 다루려면 사실 부모가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할까?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항상 편견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부모,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단 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말 속에서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착각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초등학교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와서 이제 애가 사춘기 때니까 부모 노릇 제대로 할 때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래요. 예. 아이는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뒤늦게 가서 아이들을 잡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려면요, 어리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자녀와의 시간, 자녀와의 대화를 많이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지도 않고 중2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땐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지나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러셨겠죠.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그랬어라는 걸로 지금까지 계속한다? 예, 이건 역시도 옳지 않은, 또 무리를 부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제가 한 번은 제 지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귀엽고 이쁜 아이를 보고, 제 큰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창 그때 중2였어요. 아유, 저렇게 귀여워도 나중에 되면은 그럴 텐데 라고 했다가 무척 불쾌하다는 반응을 겪은 적이 있어요. 예. 어머님들은 지금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중2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아직 어리다,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자녀를 좋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우리 엄마는 날 어린애 취급해 라고 하고 아이가 엄마를 무시 내지는 엄마랑 거리를 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 역시 큰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사춘기가 생기고 중2병이 오고 하는 거가 왜 그러냐? 이거 호르몬 때문이라더라. 호르몬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수치만 갖고 보면요, 어른들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는 계속 높아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계속 높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그랬던 모습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 분명히 어른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보다는 우리 뇌가 발달하는 것이 달라서 뇌 발달 문제에서 생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뇌가 발달을 해서 그렇다, 뇌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훨씬 더 대책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자, 부모 자신을 돌아보라는 건 자아 비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이 때는 참 안 와닿았던 얘기예요.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자,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응? 공부엔 때가 있어.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부모가 하고 사실 저도 상담하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공부하는 데는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노는 데도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그 당시 마음이거든요. 중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상담 오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많이 합니다. 네. 두 번째,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앉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야,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다. 네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깊이 공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랑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원을 보내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다. 다 너 잘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엄마한테 생기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고는 엄마가 날 이렇게 공부를 시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좋은 일 하기 싫어요. 라고 공부하기 싫은 이유를 해요.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를 오전에도 한 명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다라는 말 역시 아이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예. 마음만 먹어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이 아이들 눈에는 너무나 많아요. 예. 이 시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어보면 아, 내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내가 하게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으로 배우지만 우리 중2들은 예, 그걸 아직 경험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기차간에서 콘사이스 찢어 먹으면서 공부했어. 공부만 하면 밖에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집중만 하면 돼. 예, 아이들은 그런 말에 이렇게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중2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자, 중2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가 기본이에요. 대화가. 중2를 어떻게 정복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를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마이크가 무거워요. 네. 자, 중2병을 극복하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언어가 어른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의 뇌가 아직은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서툴러요. 무슨 말이냐? 전두엽이 막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2 때 생각의 힘은 많아집니다. 논리적으로 특히 기억량이 되게 늘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단어 150개씩 외우고 100개씩 외우고 하는 거 초등학생한테 시키면 무리입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해요. 왜? 그만큼 기억력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기억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리는 갖춰지는데 자기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정리해서 감정은 갈무리하면서 표현하는 이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은 아직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몰라. 예. 예.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